지금까지 여러분께서 메타버스를 공부해 오셨는데요. 그 중에서 가상부동산이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NFT와 연결이 되었을 때 어떻게 가상세계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되는지, 메타버스와 가상부동산 그리고 NFT 이 시장에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는 여러분들, 오늘 저랑 같이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메타버스연구원에서 메타프로퍼티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는 수석연구원 이성재입니다. 오늘 제가 가상부동산에 관련해서 5가지 꼭지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오늘 강의하는 내용은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전체적으로 큰 흐름을 한번 소개를 하고 앞으로 여러분들과 어떤 방향으로 가져갈 것인지 그거를 제시하는 그런 기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가상부동산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고 그 모습은 어떤 것인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상부동산이 태어나게 된 하드웨어적인 환경은 월드와이드 웹에 의해서 이 초고속 인터넷 환경이 구축해지고, 그리고 모바일에 의해서, 그리고 클라우드 환경이 구축이 되고, 그리고 5G 초고속 통신망이 되면서 이 메타버스가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향후에 벌어지게 될 웹 3.0 환경과 만나게 되면서 이 가상부동산은 더욱더 활발한 이 성장을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가상부동산의 소프트적인 환경은 메타버스 4가지 영역 중에서도 가상세계, 미러 이미지, 그리고 가상 이미지, 이런 가상 영역들이 관심을 보이면서 많이 확산이 됐습니다. 그러한 소프트적인 환경이 가상부동산을 만들게 됐고요. 그러면 이 가상부동산의 실체는 있다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없다고 봐야 되는지, 웹 3.0이 대두가 되면서 앨런 머스크는 아직까지도 실체를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우리는 메타버스, 즉 가상세계에서 존재하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실제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로블록스와 같은 그런 게임에서도 그렇고요. 어스2라고 하는 가상부동산을 다루는 플랫폼에서도 봤습니다. 이것을 실체가 있다 없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자, 이러한 가상부동산이 왜 많은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게 되고 열광을 할까요? 그 인기가 있어서 그러겠죠? 또 그 인기는 결국은 사람들이 모이면서 뭔가 비즈니스의 기회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옛말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는데 이제는 모든 돈들은 메타버스로 몰리는 것 같습니다. 엔터테인먼트에서 가장 획기적인 사건 중에 하나였던 이 BTS의 포트나이트 이 플랫폼을 이용을 한 다이너마이트 뮤직비디오 소개라든지,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는 직방이라는 회사가 오프라인에 사무실을 접고 온라인상에 메타버스상의 오피스를 열었죠.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관심을 끌었다, 이런 측면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즉 가상부동산의 등장 배경은 기존 서비스들이 진화를 했죠. 그 서비스 내용들 보면 커뮤니케이션 방법이라든지 커뮤니티 형태라든지 컨텐츠 내용, 그리고 거래, 커머싱이 이루어지는 종류나 규모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새로운 사업 기회를 만들어내고 또 비즈니스 가능성들을 열었습니다. 결국은 이와 같은 어떤 관련 솔루션들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가상부동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플랫폼이라고 하는데요. 그 플랫폼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역할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내 가상부동산 플랫폼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들 한 5가지만 보겠습니다. 어스2, 구글 어스라고 하는 위성 지도를 1:1로 구현했죠. 업랜드라고 하는 건데 가상부동산의 NFT 증서를 본격적으로 제작해서 배포를 합니다. 게임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샌드박스, 결코 이게 게임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가상부동산인 랜드를 거래를 하는 그런 실질적으로 가상부동산의 이 모습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디센트럴랜드도 유사한 아주 유명하게 토지와 건물들을 거래하고 있는 그런 가상부동산 플랫폼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메타렉스가 부동산 거래소로서 최초로 소개를 했습니다. 이러한 가상부동산의 역할은 결국은 혁신의 기회를 만들고 효율이나 몰입감들을 넘치게 하는 그런 엔터테인먼트, 에듀케이션 이런 영역에서 아주 획기적인 관심들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비즈니스 도메인으로 필요로 하고 있는 뉴 킬러 앱으로 메타버스 이 세상에서 등장 내지는 계속 적용될 예정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메타버스에 그러면 앞으로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자산 가치는 어떻게 판단이 되나요? 그런 투자 유형은 어떤 것입니까? 결국은 모든 것은 NFT의 테크놀로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내지는 그거를 가능케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가상부동산의 자산 가치는 이 새로운 콘텐츠 생태계를 창출해내는데요. 우리가 게임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샌드박스 게임, 마인크래프트, 로블록스 이런 것들이 가격의 등락을 유도를 하기도 하고 화폐로서 교환할 수도 있는 그런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을 비롯해서 이 가상부동산에 대한 투자 펀드도 이 부동산 거래의 이름으로 해서 새로운 컨텐츠로 등장을 하게 되었죠. 결국은 가상부동산을 투자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 유형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플랫폼을 개발하는 회사의 주식이라든가 그리고 그 플랫폼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NFT, 즉 우리가 코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센트럴랜드나 샌드박스에서는 그 코인의 가격이 많이 인기가 있습니다. 또한 플랫폼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거래되고 있는 토지를 직접적으로 구매하는 그 구매 차익과 또는 이 구매된 부동산을 임대를 해서 활용을 하는 그런 형태가 가상부동산의 투자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여러분들께서는 이 가상부동산에 들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안 들어가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디로 가실 건가요? 이거에 대한 찬반 논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화두는 가상부동산이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끌어안을 수 없다고 한다면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두 가지 상반된 화두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걸 정리를 해보면 돈이 된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돈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요. 실체가 있다 없다 신기루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미래의 먹거리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주변에 보시면 가상부동산, 즉 코인에 투자를 해서 코인의 가치가 초분 단위로 이렇게 막 오르락 내리락 하는 플렉세이션이 커서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들을 많이 경험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강의에서 제시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논란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 것인지 앞으로 그 구체적인 논란에 대한 어떤 반증들을 세부적으로 제시를 하면서 계속 이어나가 볼까 합니다. 오늘 가상부동산에 대한 이 소개 차원에서 강의하는 첫 강의 이상 이렇게 마쳐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